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정치 김앤장 계속 이어갔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김민하 시사평론가,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국민의힘 얘기 이제 해야죠.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 이러는데 그 전한길 씨가 또 막 배신자 막 이러면서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공당의 이 전당대회 그리고 그 정견을 발표하는 그 연설 장소에서 지나치게 이제 과한 행동, 또 이제 후보가 아닌데 이제 후보의 발언 중에 뭐 이렇게 과격한 언어나 이런 것들을 쓰는 모습이 대중들한테 공개되는 것은 아름답지도 않을 뿐더러 그 우리가 앞으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재발하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한길 씨라는 분이 사실 그 계엄 탄핵 이 전국부터 그리고 최근에 이 전당대회에 들어서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당의 이슈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먹은 분이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특정 시기에서는 또 인기가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 한국사 강사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분이었고요. 일타 강사인데요, 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이 자신의 그 정치적 영향력을 노출하는 방식을 조금은 옳지 못한 방식으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표출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에 아마 이제 저희 당은 앞으로 이런 모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추후 전당대회 연설회나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아마 그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정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 보수 정당이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전한길 씨라는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신문들을 쭉 보면은 뭐 어떤 신문은 3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라고 일면에 썼더라고요. 동아일보가 그렇게 썼는데. 삼성전자가 아니라 3전. 그렇죠. 예. 전한길, 그렇죠. 전광훈 또 누구예요, 또 하나? 이제 건진법사 실명이 이제 전성배 씨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 3전이 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럴 정도로 한편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구태한 어떤 구조와 관련돼서 수사의 칼날이 이제 좀 덮쳐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또 한 부분에서는 그런 수사의 어떤 과정도 과정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겪고 나면 이제 보수가 뭔가 그러한 과거가 있지만 거듭났습니다, 혁신했습니다, 이렇게 좀 짠하고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구석에 코너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더 강경한 어떤 보수적인 입장에 지금 경도되고 거기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 보면은 보수 유튜브에서는 이 전한길 씨의 그러한 어떤 행동,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언론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다 지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한길 씨가 처음에 인터넷으로 입당을 했을 때부터 뭔가 이거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어쨌든 미적대에 온 게 이게 어쨌든 문제의 시작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유튜버의 세계로 가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시원했다. 이 107명의 국회의원보다 거기 무슨 메타버스 모양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전한길 한 사람이 낫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중앙일보 오늘 기사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그런데 또 이런 유튜브의 여론이 실제로 또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제 그 언론 코멘트를 한 걸 보면은 자신들이 아무리 뭐 다른 좋은 활동을 하더라도 그런 유튜브에 한번 나가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발언을 하는 게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으로부터 더 많은 좋은 평가를 받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대한 의존, 이런 것들이 코너로 내몰리다 보니까 지금 강해져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 뭐 여러 가지 수사도 진행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사실 발 디딜 곳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그러한 의미까지 실려 있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대목인데, 이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의 단서가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종형 전 대변인께서는 내가 지금 한 가지 여쭤볼게. 아무래도 당내 인사니까 그 당내에 그 전한길 씨 주장에 동조하는 당원들이 많아요. 일부 유튜버를 주 언론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전한길 씨의 어떤 행동이
일부는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가 뭐 1%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10%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저희 당의 예. 그 강성당원을 저희가 평가하거나 이렇게 예. 봐오면은 그분들의 실제 목소리는 크지만 그분들의 실제 목소리 대비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이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예, 대표를 예, 조금 추종하는 일부 예. 유튜브 세력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예. 실제 우리가 전당대회 내에서 투표 결과를 보면 아하. 굉장히 미미하다든지 이런 것처럼 일부 유튜버 안에서만 조금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 왔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저희가 그 대통령 탄핵이랑은 좀 아픈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들의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기에 전한길이라는 조금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저희 당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마치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조금 변질돼서 저희의 어떤 전당대회를 조금 흐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의 지도부나 또 저희 당의 원내 의원들이나 또 주요 당직자들이 그분의 의견을 따른다든지 그분의 의견이 어떤 뭐 의미 있는 저희의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저는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다만 전당대회다 보니까 한 표라도 더 후보들이 내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주 세게 전한길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비판을 하더라도 그거를 굳이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저는 최근 1, 2주간 있었는데 뭐 정치인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하는 게 정치인의 속성이라고 보는데 여야를 할 거 없이 저는 만약에 8월 22일에 저희 당대표와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뽑히고 나면 전한길 씨가 가지는 영향력은 아주 급속하게 이제 사라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부에서 말씀드린 건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8월 7일부터 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실시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이게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한 6% 정도 떨어졌어요. 그 6%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약 3% 정도 올랐어요. 3.1%포인트 올랐는데 이것도 잘못해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간교하게 나가니까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이 내려간 거에 비하면 지금의 이제 보수 야당이 올라간 거는 사실 크지 않은 것이고 딱 반이죠. 그렇죠. 그리고 ARS 여론조사의 특징 이런 것들을 늘 말씀드리는데 강성 지지층들이 응답하죠. 그렇죠. 좀 강한 어떤 지지 의사를 갖고 있는 주 관심을 많이 갖는 층이 이제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지금까지는 좀 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주 관심층은 좀 비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이제 관심도가 많이 차라리 나는 그냥 관심을 좀 끊겠다.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전당대회 국면이 되면서 아마 좀 응답을 하기 시작했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건 전당대회가 잘 되고 말고와 관계없이 모습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전당대회를 하니까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으니까는 뭔가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RS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부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정당 지지율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정당 지지율이 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앞서 말씀대로 이제 만약에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역시 전한길 씨 영향력은 미미했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다행인 거죠. 다행스러운 일인 건데 근데 지금 다른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꼭 그렇게 소위 말하는 이 찬탄파라고 하는 후보들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거 이제 큰 의문이 있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은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한길 씨 등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큰 어떤 주제가 윤 어게인인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억울함,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한 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이 계속 강변을 하는 건데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라든지 뭐 장동혁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상 대놓고 그것을 그 논리를 사실상 이제 되풀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비상시기에 행사했을 뿐이다. 이게 김문수 지금 후보의 주장인 것이고 장동혁 후보도 계몽령이라는 것은 뭐 계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야당의 만행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계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런 후보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모로 이 지지율이 소폭 올라갔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윤리위 뭐 한다며요. 전환길 씨. 예. 그건 또 얼마나 걸려요? 저는 그래도 조속하게 좀 개최를 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아직까지 그 전환길 씨의 그 잘못이 뭔지 정확히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수사라는 게 당내 이제 그 조직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자격이 그냥 전환길 뉴스라는 그 인터넷 언론, 그 유튜브 매체의 자격으로 왔는데 그 언론인 비표가 아니라 뭐 다른 비표, 대구시당에서 그 비표를 줬다 뭐 이런 걸로 지금 뭐 사실관계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상 파악을 한 뒤 아마 당내 윤리위원회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사실 항상 이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이라 그런지 윤리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어떤 법조적인 어떤 시각으로 많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전환길 씨는 지금 당원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리에서 판단하는 것도 당원의 행위로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마 당원 당규에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당원의 뭐 품위 유지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해를 끼쳤는가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도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 조직으로서의 당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그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쭉 들었는데 그 지금 그 전환길 씨에 대해서 무슨 뭐 당내 뭐 이렇게 당원의 어떤 그 불법적인 행동 판단 근거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당내 지도부에서는 아무도 그분의 어떤 행위나 이런 거를 유의미하게 보진 않아요. 근데 워낙 언론이 그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그 의미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어디에 기인하냐면 저희 당내 어떤 지금 지난 몇 달간 너무 계파 갈등이 심했고 또 그 뭐 이렇게 유익한 논쟁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보면 좀 지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전환길이나 또 어떤 구호 윤어게인 같이 어떤 그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많이 소구하지 못하는 이런 프레임이 많이 씌워져서 그래서 전환길 씨가 그 틈을 비집고 저는 들어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당 지도부에서 몇 차례 전환길 씨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었어요. 근데 그 입장 전달이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소구가 되진 않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전환길 씨가 전당대회 오는 곳조차 뭐 그렇게 특별하게 전환길이 오니까 우리가 막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못한 것이고 이렇게 한번 그 대구 연설회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저희 그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전환길 씨의 과거 언행을 조사해서 서울시당에서 판단해가지고 보고해달라고 한 게 3주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환길 씨의 언행이라는 거는 그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래서 법조적인 시각으로만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꼼꼼하게 예를 들면 당내에 있을 때 어느 장소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이라는 조직은 정치적인 결사체이기 때문에 전환길이라는 분이 여태까지 해온 주장이 있는 것이고 해온 행위들이 있는 것인데 그게 당에 정치적으로 해를 입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충분히. 그리고 입당을 한 이후에 해온 주장과 행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후보들을 보수 유튜브에 초청해가지고 내가 단일화를 내가 한번 모색해 보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지금 같은 상황에 당에 이제 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빠른 조치가 필요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왜 이렇게 늦게 지도부가 조치를 해서 이 전당대회 이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이러한 일을 만들도록 하였는가라는 비판이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제기된 걸로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부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모로 이제 전환길 씨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고 전달도 했겠지만은 좀 더 단호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의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정리를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길 씨의 이러한 언행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 정리가 안 되는 것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지금 평론가님처럼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저희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사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적어도 최근에는 많이 표명을 했거든요. 저희 당내 인사가 아니고 이제 탈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과 현재는 상관이 없다. 다만 이게 그 아직 대통령이 탄핵된 지가 뭐 채 3, 4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전당대회 후보들 사이에서 대통령에 대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박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전당대회 현실이긴 해요. 그거를 부정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8월 22일에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는 그 당대표가 가진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 평론가님이나 말씀하신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질문. 근데 왜 전환길 씨가 면접 보겠다 그러면 왜 거기 가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전환길의 면접이라기보다 그 보수 유튜버들 중에 구독자가 많은 분들을 한 5개 정도 모아서 이제 특정 후보들만 모아서 이렇게 뭐 평가도 하시던데, 예? 모호하게 하고 뭐 명료하게 얘기하고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게 설령 우리가 오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한 가지. 이 전환기 씨라는 분이 그러잖아요. 나 이 언론인인데 나 전당대회 못 가는 게 언론 탄압이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요. 언론인은 당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당적을 갖고 있잖아요. 이분이. 예? 기자들 중에 당적 가진 기자 보셨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제 뭐 이 언론사의 그러한 이제 사규나 이런 것들이 논쟁적인 어떤 그러한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의 유튜브가 이제 언론사라고 주장을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문체부에 등록된 그 신문법상의 이제 그 언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주장을 할 것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 논리도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니까는 출입 기자가 아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출입 기자가 아니고 그래서 다음 이제 합동 토론회부터는 출입 기자만 비표 줘가지고 출입시키게 하겠다. 그래서 출입 기자로 등록을 안 시켜줄 것이고 전환길 씨를 그런 방법으로 합동 토론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아마 전환길 씨는 이제 자기가 언론인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또 하겠죠. 왜 나만 부당하게 출입을 안 시켜주냐. 기준이 뭐냐. 뭐 이런 주장을 막 하겠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언론이라는 게 언론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저널리즘적인 체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환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그런 체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 오늘날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은 이 극우 유튜브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어떤 언론은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한 생태계 속에 있는 하나의 유튜브 채널에 불과한 그런 상황인 것이지 우리가 뭐 법적인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행태나 주장을 보면은 이것은 저널리즘이라는 체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거는 국민의힘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식을 가지고 이분이 과연 언론인이라고 하는 주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 공통의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가 내일 그 저 영장 실질 심사 받죠? 예, 맞습니다. 그 당내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뭐 한 7대 3 이 정도로 그 구속이 될 것 같다는 그 시각이 좀 많은 것 같고 예. 많은 분들이 거기 동의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 예. 어찌됐든 그 도주의 우려가 최근에 이제 그 밝혀진 뭐 이렇게 금품 수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도주 우려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근거들이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져서 아마도 지금 검찰이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봤을 때는 구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혐의가 소명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나온 보도나 또 이런 특검의 수사 정도나 이런 걸 보면 혐의는 일단 소명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남는 게 이제 도주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도주 우려는 뭐 요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마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의 보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명백한 그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들려줬는데도 김건희 여사는 이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는 취지의 어떤 계속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일례를 들면 통일교가 이제 그 윤모 본부장을 통해서 건진 법사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는 천수삼차라는 어떤 그 선물이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던데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이제 뭔지도 모르니까는 뜻도 없는 희망이지만. 네,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삼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윤모 본부장으로부터 전해진 이제 녹취를 이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예. 측에서 거기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잘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윤모 본부장은 이거를 또 건진 측에다가 이렇게 뭐 건진 측하고 얘기를 하는데 건진 측은 김건희 여사 몸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요거 그럼 요 정도 나왔으면은 일반적인 피의자들은 사실은 그동안 내 진술이 좀 틀렸던 것 같다 생각이 잘못됐던 것 같다 이렇게 할 텐데 김건희 여사는 아니 그거는 건진 쪽에서 그냥 말을 잘 해달라고 해서 한마디 한 것에 불과하다 계속 이렇게 우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되면은 혐의를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말을 이제 좀 맞추거나 증거인멸에 준하는 어떤 그러한 행위들을 할 우려가 높다고 하는 판단을 재판부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봐서 예. 구속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구속이 되고 하면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탈당한 사람이다.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뭐냐면 상관이 없다고 해서 과거 그 사람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원으로서 저질렀던 범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김건희 씨가 구속까지 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뇌물성 그 청탁 이런 게 사실 명확하게 밝혀지려면 굉장히 사실관계나 증거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녹취를 이렇게 일부 언론에다가 흘리면서 좀 전형적으로 사실 우리가 예전에 그 결과를 조금 정해놓고 하는 그런 특검의 모습을 일부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모습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실제 뭐 금전적 이득이 어떻게 있었는지 먹거리 같은 경우 제공 목적이 실제 인사청탁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뭐 딱 그냥 그 자체로 범죄다. 이렇게 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지금 밝혀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지금 너무 단언적으로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이 됐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사실 모범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일정 부분 좀 예측이 됐다고 예측이 된 부분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내란 또는 외환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걸려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들 그리고 수많은 이 특검 인력으로 조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그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라도 인정을 해버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말고 전 정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인사들과 다 그 증언 사실들 또 혐의 내용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는 예. 저는 그거 자체가 바로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도 아하. 그분이 어떻게 보면 그 수사 경력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런 현실적인 이유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그 사실상의 수사 파행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 파행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희가 지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어렵게 펼쳐져 있다. 그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최측근들이 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조금 같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두 분과